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제주 제1고등학교 교사 최재웅입니다.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자칫하면 수험생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강의로 담아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총 5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형에 대한 개괄, 길라잡이를 첫 강의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정성평가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특징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참고하시면서 수험생분들의 지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란 교과 성적의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현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내신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리고 A, B, C 성취도로 표시되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내신 등급이나 성취도를 대학교마다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점수화를 하고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선발하는 것이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정량평가라고 부릅니다. 아래 표는 대학교마다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성적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반영 교과목도 학교마다 다르고요. 보시면 건국대학교는 전 과목을 반영하고 동국대학교는 국수, 영사한, 국수, 영과한 이런 식으로 계열에 따라서 반영 교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 또는 전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교과의 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몇 과목을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대학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에게 알려준 등급은 몇 등급이었는데 대학별로 계산해 보니 너무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대학마다 이 등급에 대한, 내신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나의 내신을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나타냈을 때 몇 점인지, 몇 점으로 나타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한 설명은 이번 강의가 아닌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중에 가장 많은 모집 인원 비율을 선발을 합니다. 연도별 전체 모집 인원을 보면 근 3개년간 올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대비 1,0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한 만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권역별 그리고 지역별로 그 전형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지역별 지표와 권역별 지표를 교차해서 보자면 이 수도권 그리고 서울로 갈수록
점차 학생부 종합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면서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확연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 구성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서울권 대학의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 구성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교과 선발 인원이 학종 선발 인원보다 대체로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교과형에서는 전국 단위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교과 전형으로서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모집 인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교과형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선발형은 서울,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만 적용되는 모집 전형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법령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 대학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10%를 교과 전형으로, 즉 교과 성적 50% 이상의 정량적 선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인재 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장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학 소재 지역 출신 수험생들을 선발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특히 의치 약한 간호 계열의 모집 단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대학에서 사용하는 전형 명칭에 이와 같은 전형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제주도 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 학교 내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교적 큰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이 운영되는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모집 요강 파일이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아마 전형별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교과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가 아주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시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형명에서 추론을 할 수 있듯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선발에 해당하는 전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대학교 모집 요강입니다. 인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전형으로 뽑아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교과 전형 그리고 지역 균형으로 분류하여 이원화하여서 뽑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주대학교입니다. 비수도권 대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유형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의 운영을 꼭 교과 전형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합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다른 전형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수도권 대학은 대체로 지역균형 유형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 가천대처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함께 운영하거나 제주대학교처럼 지역인재, 일반 전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항상 학교장 추천과 연동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은 이 특목고 등 이런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고교의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중이 높은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전형과 제한이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다 이제 학교 내부적으로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장 추천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요소에 따른 교과 전형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100%는 이 학생부에 명기되어 있는 내신 성적을 100% 반영한다라는 평가 유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라고 하는 것은 출결이나 봉사활동처럼 정량화되는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 내신과 더불어서 면접평가를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함께 서류평가, 즉 생기부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현재 대학교에서는 이 여러 가지 평가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요소의 조합이 대학마다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도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를 비롯해서 정시까지 점점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는 대입에 의무 반영을 하도록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정성평가, 즉 이 서류평가에서 이를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고 건국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등은 이제 간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사항이 수위에 따라서는 이 부적격 처리를 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성균관 대학교의 예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입시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학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아주 상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 추이와 비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학교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학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연세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제시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열마다 모집 계열마다 기준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대학에 따라서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하는지 또는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지 이런 조건을 살펴봐야 하며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 수능 응시 과목에서 수학과 과학을 선택적으로 해제된 대학이 많아서 이러한 점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각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보면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대체로 교과 전형은 내신의 비중이 높고 내신에 따라 서열화되어 선발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예측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항상 어떤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과에서 그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충족률, 수능 최저 충족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10대 1이어서 작년에 경쟁이 너무 치열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 충족률이 낮아서 이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이 3대 1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만 한다면은
이제 합격이 용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실제 경쟁률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 경쟁률의 차이, 격차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 소재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에서 이 최저 반영 비율이 확연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는 학교도 꽤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의고사에 좀 자신이 없거나 대학교가 요구하는 최저 학력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면에 보통 최저 학력 기준이 없으면 이제 내신 등급만 가지고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합격 등급선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따져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사항과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기본입니다. 이 서류 면접 등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아니면 나에게 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 전략을 고려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대학마다 반영하는 교과의 범위나 산출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불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대학의 그 환산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전형 방법에 따라서 면접과 서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비교과 영역에 대한 반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수업 중심 서류 준비와 함께 면접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과 전형은 유독 중복 합격자가 많고 그리고 충원 합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달라진 전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이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를 직접 찾아보고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강의에서는 좀 주제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 무엇이며 어떤 평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추려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